n이 8이 나왔어요. n이 8이었어요. 876이었어요. 그래서 n은 8이었습니다. 정답 11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NCR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빈칸 증명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NCR을 팩토리얼로 바꾸는 분수꼴로 바꾸고 차분하게 계산을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한데요. 값박스부터 찾기 위해서 분수꼴로 바꾸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콤비네이션 n 더하기 2팩을 왼쪽에다 오른쪽 빼보세요. n 더하기 에다 n 빼면 2 남잖아요. 2팩으로 나누고 오른쪽에 있는 n팩으로 나눠주면은 바꿔서 들고 올 수 있습니다. 빼기. 자, n 더하기 2팩 마찬가지야. 분자의 n 더하기 왼쪽에 있는 팩토리얼을 갖다가 왼쪽에다 오른쪽 빼봐. 4 남지? 4 팩토리얼로 나누고 오른쪽에 있는 n-2 팩토리얼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야. 공식으로 외우세요. 왼쪽 팩토리얼을 왼쪽 빼기 오른쪽 팩토리얼로 나누시고 오른쪽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이게 바로 콤비네이션 계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꿔서 들고 왔는데 분자 n 더하기 2팩이 똑같은 관계로 묶었다 이거죠. 값박스였습니다. 자, 값박스가 n 더하기 2의 팩토리얼이었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괄호 열어주고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값박스 찾았다라는 거야. 납박스 같은 경우는 통분을 한 것이 되겠네요. 이 친구가 이제 밑줄로 내려가서 n팩 4팩 분해가 되는데 통분합시다. n팩 4팩으로 통분합시다. n팩 4팩으로 통분하여 내려주면은 여기에는 3 곱하기 4가 올라가겠죠. 12 빼기. 여기에는 n 곱하기 n-1이 올라가겠죠. 통분했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납박스도 찾았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정리를 또 하는 거야. 앞에 n 더하기 2팩을 곱하고 있었던 관계로 분모에 있는 n팩과 나누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 더하기 2팩을 n팩으로 나누면은 n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1만 남습니다. 그 옆에 분수 4팩분의 12 빼기 2차식으로 쓸게요. 괄호 열고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2가 남습니다. 인수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서 부호를 바꿔주면요. 분자분만 보고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1, 11 빼기 12 3, 4 마이너스는 4한테 인수분해 성공. n 더하기 3, n 빼기 4 인수분해 됐습니다.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줘도 상관없고요. 자, 최종 형태로 오른쪽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4팩분의 n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3이 되는 관계로 n 더하기 3팩을 n팩으로 나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자에 써볼게요.
그럼 뒤에 뭐가 남냐? n-4가 남지요. 곱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걸려 있고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얘가 다 박스가 있는 줄의 내용물이 되겠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 쓸게요. 다 곱하기. n 더하기 3팩 나누기 n팩 곱하기 3팩분의 1.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됩니다. 그럼 3팩분의 닷박스가 결론이 나옵니다. 3팩분의 닷박스가 4팩분의 마n 더하기 4가 됩니다. 양쪽에 3팩을 곱해주면은 닷박스를 얻게 됩니다. 4분의 마이너스 n 더하기 4라는 1차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닷박스였네요. 다 찾았습니다. 낫박스, 닷박스, 갓박스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칙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오래 걸릴 뿐이지 NCR 같은 콤비네이션 계산을 받았을 때 when 팩 나누기 when 빼기 5팩 꼴로 바꾸고 똑같은 게 있으면 묻고 통분을 해야 되면 통분을 하고 같은 모양끼리 비교해서 박스를 얻어주면 끝납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4번 봅시다. 참고로 3번 유형 같은 이 박스 문제는 서술형 나오는 학교들이 있으면요. 서술형에 2번, 3번 뒤쪽으로 나올 수 있어. 어려운 문제니까. 근데 객관식이면은 방금처럼 이제 선지를 줄 거고. 출제 확률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최고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형서 한번 좀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4번부터 쭉 밀고 나갑니다. 14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자, 부부라는 거는 남자 1명, 여자 1명이 부부인데요. 남편이 14명이 있고 부인도 14명이 있습니다. 악수라는 게 뭡니까? 악수하는데 순서 없습니다. 악수라는 거는 손을 동시에 내미는 거야. 콤비네이션이란 얘기죠. 악수라는 거는 선택만 하면 악수를 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냐는 중요하지 않아. 악수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가 사람이 28명이 있는 관계로 28 콤비네이션 2가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악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부인들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이 14명이 있겠죠. 14명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은 관계로 14C 2를 빼주면 계산이 끝납니다. 식만 써도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갑시다.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6켤레의 양말 혹은 신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켤레라는 게 뭡니까? 신발 살 때 왼쪽만 사거나 오른쪽만 사지 않잖아요. 좌우 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6켤레의 양말 12짝 중에서 왼쪽 6짝, 오른쪽 6짝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라고 읽었으면 12 콤비네이션 4를 걸어야죠. 서로 다른 12개의 양말 짝 중에서 4짝을 고르겠다. 4개를 고르겠다. 근데 이 중에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양말은 좀 그렇다. 우리 양말 쓸 때 좌우 구분은 안 하죠. 양말의 좌우가 어디 있어? 그냥 신발이라고 이해하자. 좀 이상하긴 하다. 양말이 6켤레 있는 거야. 6세트.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세트만 짝이 맞아야 되는데, 한 켤레만.
그러면 짝이 맞을 거를 하나 골라야겠죠. 1번 세트를. 6 곱하기로 풀이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1번 세트를 짝이 맞게끔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10짝이 남아있는데 10짝 중에서 짝이 안 맞도록 골라야 돼요. 짝이 맞는데 단 한 개도 없어야 돼. 2개를 더 고를 거잖아.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고 직접 세도 돼. 직접 세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1번에 좌우를 골랐어요. 그러면 2번부터 6번까지 좌 5개, 우 5개 남아있을 텐데 2짝을 더 고를 겁니다. 좌를 2개 고른다고 생각하자.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이제. 좌 2개, 좌 1개, 좌 0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좌에서 2개를 고르면은 어차피 켤레가 맞을 일이 없어요. 왼쪽이 2개니까. OC로 골라버립니다. 왼쪽 남은 거 5개 중에 2개를 골라버립니다. 좌형도 마찬가지야. 좌형은 우에서 2개 더 고르겠다라는 말이니까 얘도 OC야. 그런데 좌일은 얘기가 달라요. 좌일은 좌일, 우일이란 말인데 일단 좌를 하나 고를 거야. 왼쪽에서 5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럼 그 다음에 2번에 오른쪽은 고르면 안 됩니다. 짝이 더 맞으면 안 되거든요. 짝이 맞는 게 한 세트랬지 2세트가 짝이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럼 위에 남은 거는 4개이기 때문에 4C를 곱해야 됩니다. 직접 세봤어요. 다 더합니다. 10 더하기 20 더하기 10이니까 40까지입니다. 6 곱하기 40이 정답이 되겠네요. 240. 4번이었습니다. 어려워요.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해수욕장에서 안전관리요원을 뽑겠습니다. 남자 6, 여자 4 지원하였다. 이들 지원자 중에서 총 4명을 선발할 건데 남자 2명, 여자 2명 선발하는 경우는 스몰 바로 갑니다. 뽑으세요. 6명 남자 중에서 2명 뽑고 여자 4명의 지원자 중에서 2명 뽑으면 끝나. 곱하세요. 곱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뽑으니까. 이게 스몰 A였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런 말을 읽게 됩니다. 적어도 세모. 여사건 얘기하는 거잖아. 적어도 여자 2명을 선발하는 거에 반대말이 뭡니까? 여자가 1명이나 2명이죠. 네? 1명이나 0명이죠. 여사건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만들 수 있는 전체 케이스는 사람 10명 중에서 4명 뽑는 거니까 10C4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사건을 뺄 건데 여사건은 꼭 한번 말로 해보고 나 손으로 써보세요. 적어도 여자 2명의 반대말이 여자 0명 또는 1명입니다. 여자 0명 뽑아보겠습니다. 즉 남자 4명 뽑으란 얘기가 되겠죠. 남자 6명 중에 4명 뽑으면 여사건이었고요. 안 끝났어요. 0명 또는 1명이니까 여자 1명 뽑는 케이스도 갑니다. 여자 1명 뽑았다라는 말은 남자는 3명 뽑았다라는 얘기니까 6명의 남자 중에서 3명을 뽑은 다음 곱하기 동시에 뽑는 거야. 여자는 2명 중에 1명만 뽑으세요. 괜히 여사건을 풀었네? 아니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다 뭐라는 거야? 여사건이 또 유리하죠. 사실 이게 나온 사실 골라줍니다. 자 됐어요. 이제 계산이 여사건으로 했습니다. 이게 스몰 B였고요. 씩 써두세요. 특정한 1명을 반드시 선발하는 경우의 수. 자 이때 기억하세요. 이 단어 특정한 단어 기억하세요. 1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특정한 1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정한 1명이라는 거는 약간 낙하산 같은 개념이야. 출제자가 특정한 1명을 이미 결정해놨다라는 거야.
누군지는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내가 고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원래 사람이 10명 있었잖아, 그치? 10명 중에 한 명을 내가 십시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사장님이 정해놓은 낙하산 한 명이 있는 거야. 특정한 한 명. 출제자가 한 명을 이미 뽑아버린 거야. 그럼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요? 3명만. 몇 명이 남아있는데 9명 중에서 9C3으로 끝내야 돼. 특정한 한 명이면은 우리가 그 한 명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사장님이 결정해 놓은 거야. 9C3 끝납니다. C는 9C3이었어요. 성별은 조건이 없잖아. 자, 식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해 보시고 다음 7번 갑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남학생을 2명, 여학생을 2명씩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어려워요. 뽑은 다음에 나열이잖아요. 뽑은 다음에 나열이면은 뽑아가 콤비네이션이고 나열이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적어놔. 뽑아가 콤비네이션 계산이고 뽑아가 선택이라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야. 나열은 알게면 뭐 알팩이겠죠. 예. 뽑는 거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뽑아볼게요.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뽑으세요. 동시에 뽑는 거니까 곱이다. 5C, 3C요. 남학생 5 중에 2, 여학생 3 중에 2 뽑았어. 아직 줄 안 세웠어. 이제 배열할 거야. 그래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람이 4명이죠. 나열할 때가 규칙이 있네요.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차단벽. 야, 여학생들 사이가 안 좋네. 남학생들 먼저 줄 세우자. 남학생 2명 먼저 줄을 서봐 해서 남학생 2명을 줄을 세웁니다. 2가지죠. 뭐 2팩이죠. 2팩. 2팩 곱하기 뭔지 알죠? 3P잖아요. 차단벽이 돼버리잖아. 남학생이 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 세 공간 중에서 여자 2명 배열하는 게 3P가 된다는 거죠. 줄 다 세웠습니다. 식 써두고 뽑아랑 나열을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을 세는 문제가 되는데요. 직선에 동그라미 치고 옆에 선분을 적어 놓으세요. 선분과 다릅니다. 직선은 길이가 무한해요. 직선은 이거고요. 선분은 아니지요. 문제가 선분과 반직선과 직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선분은 이거고요. 직선은 이거고요. 반직선은 출발점이 있고 길이가 무한한 이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직선이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다. 좀 정리를 해두시고.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점이 2개가 필요합니다. 평면선에 점 빡빡 찍고 직선을 이어버리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이 몇 개 있으니까 일단 12개가 있으니까 12개 중에 2개를 골라버릴 거야. 자, 점 2개를 고르면은 직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가 뭡니까? 중복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중복은 언제 발생되냐? 머릿속으로 정리해두세요. 한 직선 위에 세 개 이상의 점이 가 있을 때입니다. 3개 이상의 점이 있을 때 중복이 발생합니다. 지름을 보세요. 지름 위에 점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요. 저 6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한다. 그렇게 만든 직선은 모두 똑같은 직선이야. 다른 거 아니야. 선분이면 다르겠지만은 직선이면 똑같잖아.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12C 살 때 얘도 들어가 있는데 중복이 발생됐다는 거죠. 다 뺍니다.
다 빼요, 중복을. 근데 또 다 빼면 안 되지. 하나는 또 살려야지. 더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끝나겠네요. 계산식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대각선의 개수가 35인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거는 사실상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제거든요. 예, 우리 대각선 개수 공식 외웠습니다.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공식은 n마3부터 떠올려야 돼. n개의 점이 있을 때 나랑 왼쪽이랑 오른쪽 친구한테 주는 거는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래서 n마3이고 점이 n개가 있을 테니까 n을 곱한 다음에 중복 해소를 위해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외우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왜 다시 나왔냐? 요거를 콤비네이션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오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 오각형에 있으면 점이 5개고요. 5개의 점 중 n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보세요. n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보세요. 이거는 만들 수 있는 모든 선분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이들 중에서 대각선만 세고 싶은 거니까 모서리를 빼버리면 대각선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n각형은 모서리가 몇 개입니까? n각형 모서리가 n개지 n각형이니까 이렇게 다시 외웁니다. 왼쪽에 있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알려줬던 공식이고 그거를 콤비네이션 다시 구성했다는 거야. 여사건 풀이로. 대각선의 개수랑 모서리의 개수를 다 세버린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를 빼버리면은 대각선의 개수가 돼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시면 쟤랑 똑같아요, 식이. 2분의 n-1 빼기 n을 정리를 해보시면 쟤가 된다고. 똑같은 식이긴 해요. 자, nc 빼기 n으로 계산합니다. 35라고 합니다. 결국은 얘가 나오는 거 다시 정리하면 얘가 35인 거야. n 곱하기 n마3이 70입니다. 아, 너무 쉽다. n이 10이죠 뭐. 네, 넘어갈게요. 다음 10번입니다. 원에 12개의 점이 있고, 자, 이런 원이 나온다면요, 원의 점이 짝수개 있을 거야. 원이 점이 짝수개 있을 거니까 왜 짝수개냐면은 지름을 만들어야 돼서 홀수개는 안 나옵니다. 점이 12개 있으면요, 지름이 6개 있잖아. 항상 지름이 몇 개인지부터 세세요. 원이 나온다면요. 지름을 6개를 그릴 수 있는데요.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자, 12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 수 있는 전체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고 중복은 없습니다. 이게 A야. 근데 나는 뭘 또 하고 싶냐면은 직선도 만들고 싶은 거야. 아, 그러면은 직선도 만드세요. 12C. 또 중복이 없어요.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올라가 있지 않다고. 곡선이잖아. 원은 곡선이잖아. 이게 B입니다. 예, 뭐 끝났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 잘못 읽었다. 잠깐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잖아. 계산 이어서 할게요. 여기 모든 삼각형에다가 직각 삼각형으로 다시 계산하자. 그럼 이제 지름을 왜 셌냐면은 지름이 6개 있으면은 지름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을 볼 거야. 풀어봤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지름을 그리면은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원주각이 90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니? 지름 하나가 있을 때 옆에 있는 10개의 점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잡아서 삼각형 만들면은 싹 다 90도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전부 다 90도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름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10개입니다. 60개가 직각 삼각형의 개수였네요. 자, 스몰 a를 이렇게 지름 곱하기 삼각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 다음은 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사각형, 평행사형으로 많이 물어보는데요. 지금은 그림이 예쁘게 직사각형으로 잡혀있고 가로, 세로를 좀 세보겠습니다. 가로에 6개의 선이 있는데요. 이 6개의 선 중에서 2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닥과 지붕의 역할을 할 선 두 개를 고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로를 보겠습니다. 세로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6개의 선이 있는데 이번에도 두 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입니다. 동시에 고르니까. 이건 뭡니까? 왼쪽 벽이랑 오른쪽 벽 고르자는 거죠. 자, 집이 완성이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르면 내가 뭘 만든 거냐? 바닥 지붕 왼쪽 오른쪽이니까 얘를 만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사각형의 개수는요. 가로 중에 두 개 골라, 세로 중에 두 개 골라, 곱해. 가로 중에 두 개 골라, 세로 중에 두 개 골라, 곱해. 그럼 만들 수 있는 모든 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 빼란 거잖아. 정사각형을 세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어떻게 세나요? 뭘 어떻게 셉니까? 그냥 뭐 하나씩 봐야지. 자, 작은 거 세세요. 작은 거 25개 있죠? 사이즈별로 세서 사이즈별로. 한 칸짜리 25개. 2 곱하기 빨리 세자. 4, 4, 16이죠? 4, 4, 16도로 셀 수 있어요. 3 곱하기 3. 3, 3, 9개 있습니다. 4 곱하기 4. 2, 2, 4개 있죠? 마지막 전체 5 곱하기 5, 1개 있잖아요. 다 더합니다. 55를 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번 사각형도 한번 풀어봤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12번은 분할, 고급 개념입니다. 분할과 분배는 엄밀히 따지면 교육과정은 아니나 그렇다고 문제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분할과 분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읽고 어떻게 분할인지 알 수 있냐? 같은 종류의 봉투 밑줄 쳐. 봉투가 똑같은 거야. 봉투에 어떤 글자도 없고 구분이 안 돼. 바구니도 마찬가지고.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6개. 바나나, 사과, 배, 망고, 자두, 복숭아 6개가 있습니다. 봉투가 똑같아요. 그냥 바구니라고 생각해도 되고 구분이 안 된다니까. 바구니 3개가 구분이 안 돼. 빈 봉투가 없도록 1개 이상씩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과일을 1개 이상씩은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1개, 2개, 3개, 1개, 1개, 4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좀 분할을 해야 돼요. 써볼게요. 1개, 4개를 써놓고 쭉 올려주면 됩니다. 4에서 하나 건너서 주면은 1개, 2개, 3개도 되겠지요. 그 상태에서 3에서 건너서 주면 둘도 되겠지요. 다 됐어. 이제 순서만 정하면 돼요. 봐봐. 이거 말고 없어. 이거 3개 말고 2개, 2개, 2개씩 쪼개던가 1개, 2개, 3개씩 쪼개던가 1개, 1개, 4개 쪼개는 거 말고는 안 나온다는 거야. 1개 이상씩 3번이니까. 내가 방금 쪼갠 이것을 분할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게 분할이야. 이제 분할의 계산을 할게. 6개를 2개, 2개, 2개로 쪼개볼게요. 6개 중에 2개 골라, 남은 4개 중에 2개 골라, 남은 2개는 알아서 팀하세요. 자, 이 계산은 6C 2 곱하기 4C 2 곱하기 2C까지 가는데요. 안 끝났어. 여기가 중요해. 안 끝났어. 6개 중에 2개 골라, 4개 중에 2개 골라, 2개 중에 2개 딱 됐는데 3팩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르는데 순서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분할이라는 거는 나누어 놓아진 결과만 생각하는 거야.
나눈 다음에 여기는 장미반, 여기는 해바라기반, 여기는 백합반 이름 안 붙여. 나눠놔진 결과만 보는 거니까 3팩 배사배망자복을 배열할 수 있는 3팩을 나눠서 배열, 순서를 없애야 됩니다. 순서가 없어요, 분할만 하면. 같은 종류의 봉투라는 게 순서가 없는 거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서가 없다고. 그래서 둘둘둘로 나눴을 때는 구분이 안 되는 바구니가 3개이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준다. 힘들죠? 빨리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개, 2개, 3개를 또 한번 계산해 볼게요. 1개, 2개, 3개. 자, 골라봅시다. 6개 중에 1개 골라, 5개 중에 2개 골라, 3개 중에 3개 골라. 6C1 곱하기 5C2 곱하기 3C3 들어옵니다. 아, 이번엔 안 나누죠. 구분이 다 되죠. 1개인 바구니, 2개인 바구니, 3개인 바구니가 다 구분이 되는데 중복이 없다는 거지. 자, 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14입니다. 6개 중에 1개 골라, 5개 중에 1개 골라, 4개 중에 4개 골라. 계산은 6C1 곱하기 5C1 곱하기 4C4가 됩니다. 안 끝났어. 1개 1개가 구분이 안 돼요. 바구니가 2팩으로 나눠야 됩니다. 똑같은 바구니가 2개니까. 예, 그래서 이들 다 더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3번 해야 되는 어려운 분할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자, 이제 분할하고 분배까지 한번 해봅시다. 분할하고 분배. 분할은 방금 얘기한 개념이고 분배는 그냥 알팩입니다. 별거 없어요. 네. 분할 가자. 자, 문제 이해할게요. 승객 5명이 버스 타고 있어 ABC에서 정차할 거예요. 세 정류장 ABC 중에서 2개의 정류장에서만 모든 승객이 내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세 정류장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세요. 3C 선택을 하세요. 승객을 내려줄 정류장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C에서는 사람이 안 내려요. A, B에서 내린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1명 이상이 내려야겠죠. 몇 명씩 내릴 거니 경우를 내려 써봅니다. 1명 4명, 2명 3명, 3명 2명, 4명 1명. 5명은 안 된다.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4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4가지 케이스가 가능해요. 뽑아주세요. 자, 5명 중에서 A 정류장에서 누가 내릴래? 골라. 5명 중에서 1명을. 5C1 골라. 4명 남았지? 4명 다 B에서 내려야지. 곱하기 1, 4C4. 얘도 똑같이 그러면은 5C4 곱하기 1C1이지. 5C 곱하기 3C3. 5C3 곱하기 2C. 예, 다 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3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30 곱하기 3이었습니다. 90.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마지막 14번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대진표입니다. 대진표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월드컵. 죽음의 F조. 이런 거 있죠. 예. 월드컵 16강, 32강을 어떻게 짜냐? 국가대표 가서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알파벳으로. 대한민국과 이란과 일본과 중국이 한 팀이다. 뭐 이런 거를 저기를 하는 거죠. 뽑기를. 그래서 대진표라는 거는 이제 토너먼트라고 얘기하고 월드컵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대진표라는 데서 의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대진표에 예를 들어 여기에 한국 일본이라고 쓰든 일본 한국이라고 쓰든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대진표는 어떤 팀과 분야라는 의미만 갖는 거지 여기에 한일을 쓰든 일한을 쓰든 같은 의미라고. 그 팀이 경기한다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맨 위부터 내린다고 생각하기로 배웠죠. 또 무지성으로 공식 암기하고 풀려면 못 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핀볼 게임 하는 것처럼 지금 몇 개 팀이니 9개 팀이 참가하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저 대진표 맨 위 있지, 결승칸. 결승칸부터 9팀을 나눠서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9개 팀이 있다.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몇 개씩 갈라야겠어? 4개, 5개 갈라야 될 거 아니야? 분할하세요. 9C 4 곱하기 5C 5지. 자, 또 갑니다. 이제 4개를 갖다가 2개, 2개로 갈라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주의할 점. 좌우 대칭일 때는 2팩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4팀 중에 2팀, 그리고 2C를 또 할 텐데, 곱하기 1 할 텐데, 안 끝났다는 거 이거 2팩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2팩으로 왜 나누냐? 예를 들어보자. 한국, 일본, 중국, 이란 이라고 쓰는 거나 중국, 이란, 한국, 일본이라고 쓰는 거나 이거 같은 대진표야, 다른 대진표야? 같은 대진표잖아. 중국과 이란이 뜨고 한국과 일본이 뜬다는 의미에서 대진표가 같잖아요. 그지? 뒤집어도 똑같다고 좌우 대칭을 해도.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눠야 되죠. 같은 거니까. 오른쪽도 배열해야 되죠. 자, 이제 5개의 팀을 4개, 1개로 쪼개서 내려갑니다, 또. 아, 얘는 운이 좋네. 부전승이네. 5C1 곱하기 4C4. 안 나눠. 뭐 대칭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입니다. 이 4개를 2개, 2개로 다시 쪼개주면 되겠고, 앞에서 했던 거랑 계산이 똑같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마무리합니다. 4C 곱하기 2C 나누기 2팩이 되겠죠. 네, 끝났습니다. 다 곱해주면 정답입니다. 식으로 쭉 쓰세요. 대진표 어떻게 푸냐? 맨 위에 팀을 9개 올려놓고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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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는데, 쪼갤 때 좌우 대칭인 구조가 있으면은 팩토리를 나눠야 된다. 분할이잖아. 그지? 항상 이렇게 푸세요. 못 푸는 문제 없습니다. 대진표. 맨 위에 팀들을 다 올려놓고 준결승 쪼개고 4강 쪼개고 8강 쪼개고 쪼갤 때 좌우 대칭 있으면은 나눠주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현재 시간 55분, 2시까지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자, 2시까지 식사하고 오세요.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